안녕하십니까. 프리미아 텐시 대만 우초로 팀장입니다. 다음으로는 대만 조세제도입니다. 대만 조세제도 중에서 법인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에 법인이 있으시고 대만 법인의 자회사나 혹은 지점이 타 국가에 만약에 있으시면 전 세계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타 국가에서 소득 분배한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으시면 미국 납부세 공제라는 걸 통해서 대만 법인은 납부한 세액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국내외 원천소득의 20%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수익이 발생하셔서 남은 잉여금을 주주에 미분배하는 경우에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추가 5%의 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대만 국내 회사로부터 대만 법인이 받는 배당금 소득세는 없고요. 해외 법인으로부터 만약에 배당금을 받으시게 되면 20%의 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대만 법인이 해외 기업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21%의 원전세가 별도로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법인세 신고 기한입니다. 법인세 신고에 대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대만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비슷하게 회계연도 마감일을 12월 31일까지로 연도 마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 신고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년도 법인세 신고를 올해 5월에 하기 때문에 그 기록된 법인세 납부세액의 50%를 잠정 법인세로 우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2월 공제는 가능하시고요. 하지만 별도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세 신고 전에 회계법인의 세무감사를 진행하셔야 2월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세무감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 상장사, 면세업을 운영하시는 기업 중에 매출이 대만 달러 5천만 이상일 때, 그리고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1억 대만 달러거나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는 회사는 세무감사를 법적으로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만 부가가치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만 내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물론 소규모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이라고 해서 부가가치 신고를 별도로 하진 않고요. 대만은 2개월에 한 번씩 매 홀수달 1일에서 15일까지 신고가 진행이 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 2월은 3월 5일까지, 그리고 7, 8월은 9월 15일까지 신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대만의 부가가치세는 유럽의 제도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부가가치세 세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세율 5%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특수업종이나 소규모 영세업 등 업종에 따라서 유흥업소 혹은 농산물 도소매업, 소규모 영세업은 0.1%에서 25%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셨거나 매출이나 비용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매출이나 비용이 없이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세무등기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모든 매출, 매입세액 신고를 위해서 증빙서류의 사본, 그리고 원본을 증빙으로 해서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기업의 텍스 아이디가 반드시 기입된 한국의 세금계산서와 같은 통일영수증이라는 증빙을 가지고 제출을 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통일영수증에 기업의 텍스 아이디가 있다고 해서 다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서 기업이 운영을 위한 목적이 부합을 해야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이 기록된 통일영수증으로 우선 신고를 하되 매출세액은 반드시 단기,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발생한 매출은 이번 분기에 신고를 하시고요. 매입세액은 약 10년간 1월에서 공제 신고가 가능하니 나중에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또 통행증이 발급되지 않는 수출입 혹은 면세 대상에 해당되는 재화나 서비스 매출 같은 경우는 수출입 통관서류나 계약서 등으로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통일영수증, 한국의 세금계산서와 같은 대만 기업의 텍스 아이디를 기입한 형태의 통일영수증이고요. 통일영수증의 종류는 크게
전자발급과 그리고 종이발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전자통행수증은 별도의 발급 가능한 신청 자격을 국세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온라인 상거래나 B2C 거래가 많으신 기업 혹은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하시는 경우에 일반 고객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종이 통일수증 같은 경우는 월 단위 결제나 혹은 B2B 거래 위주이시면서 별도의 허가 없이 통일수증을 구매를 해서 수기로 발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PDF 파일이나 QR코드 방식으로 발급된 부분이 전자통일영수증이고요. 어,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부분이 종이 통일영수증으로 수기로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수기로 발급한 통일영수증은 매출 매입에 대한 원본이나 사본을 반드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전자통일영수증은 이메일을 통해서 주고받기 때문에 해당 PDF 파일만 있어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원전세입니다. 원전세는 소득 수령인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고요. 세금은 소득 수령자가 수령할 금액에서 원천과세되거나 공제된 후에 수령하게 됩니다. 원천세 납부는 매월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을 먼저 하시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원천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1년간 회사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지급한 소득 내역과 그리고 납부한 원천세 내역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또 회사는 소득 수령자한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다음 달 2월 10일까지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편은 소득 유형에 따른 대만 원천세율을 보신 부분이고요.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급여에서부터 임대료, 서비스 비용, 이자, 당첨금, 연금 지급에 대해서 원천세가 부과되고요. 소득 수령자가 대만 국내외 개인, 기업을 막론하고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원천과세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통상 대만 내에서 1년간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는 거주자로 판명이 되고요. 183일 미만은 거주한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판명을 하게 됩니다. 통상 기업에서 외국인을 채용을 하시면 금액 기준표에 따라서 원천세를 부과하는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먼저 5%를 원천세 공제를 하거나 혹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18%의 급여 원천세를 공제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또한 대만 기업이 보통 해외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그 서비스 비용을 국외로 지급을 하실 때도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원천세 20%가 발생을 하고요. 사무실 임대인 같은 경우 임대인이 만약에 개인이라면 임대소득 원천세 공제가 발생을 해서 10%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